안녕하세요. 송송 가정이야기 노래하는 송송 가정입니다. 46편입니다. 이제 50편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50편 가면은요, 가속도가 붙어서 60편, 70편 갑니다. 가는가 안 가는가 보세요. 우리 집안이 벌써 가정을 이룬 지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제가 좀 장가를 일찍 갔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이쁜 아가씨를 보고서 제가 장가를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얼굴이에요. 거의 안 변했어요. 네, 저만 조금 변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마침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때 웅변 대표로 자주 뽑히면서 아내가 이 웅변, 제스처, 이게 그리고 목소리, 억양,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죠. 호소력, 예,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렸을 때 잠깐이라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있죠. 어디 가서 전체 앞에서 노래 한 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하다못해 일반장이라도 한 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우리 아내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반장 한번 나가보라고,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연설 쓰고 연습을 몇 번 하고 나가서 어떨 때는 부회장이라도 하고 회장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못하면 다음 학기 때 하고. 근데 입술 터진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반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반 이제 대표. 근데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 시절이었는데, 핸드폰이 막 아이들 사이에 또 새로운 것이 무조건 유행하니까, 유행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갖고 싶고 보고 싶고 수업 시간에 몰래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거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한때 전부 학생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거나, 설사 가지고 온다면은 교실 앞에다 어디다 놓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일단은 못하는 걸로 규정을 학교에서는 정했습니다. 그 학교만에. 그런데 한 번은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했는지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어겼어요. 한 학생이. 근데 이 어긴 것을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됐고, 종례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나무라는 사이에 이 친구는 우리 아들인 회장이 담임 선생님께 고자질한 것으로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착각이었죠. 근데 분명히 그럴 법하긴 하죠. 보통 애들이 이르겠어요? 되게 회장이 살짝 이르죠. 그리고 선생님이 회장 얘기라면 많이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야단을 치고서 그 학생이 야단 맞고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학생들이 다 있고 뒤에 담임선생님이 계시는데 자기 자리로 들어오면서 주먹으로 우리 아들을, 멍하니 있는 아들을 방어 없이 예고도 없는 주먹으로 입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두 아들 12년에 두 번씩 해서 두 아들 합해서 약 50번가량의 애비 역할 좀 잘해보겠다고 좋은 상담을 했든 아니든 간에 얼굴이라도 좀 일으키고 아들 얘기하고 아들 얘기 들으려고 제가 한 50번가량을 학교 갔잖아요. 선생님들 다 만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송영심 선생님이에요. 이 학교는 이제 중동중학교입니다. 역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침에 마침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상담을 했어요. 아침에 상담을 하고 나서 얼굴을 익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이 터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선생님 복이 많은 거예요. 입술이 터졌는데 사고가 결과적으로는 한 달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클라리넷을 부르고 콩쿠르 나가서 되게 1, 2등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나름대로 치명적이죠. 이 한 달을 결국 상당히 크게 막 터졌어요. 좀 여기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 속이. 이렇게 주먹이 세. 그러니까 방어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무방비하고는 이렇게 상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 선생님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런데 선생님, 이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했더니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선생님, 이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아무 소용없고 화를 내도 소용없고, 다만 우리 아들 신속하게 치료를, 응급조치가 우선이니까 그걸 먼저 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교장 선생님이나 어느 학부모님, 가해자 학부모님이건 간에 그것을 뭐 이렇게 제가 시비 걸고 문제를 확대하거나 뭐 어디가 교육청에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들 치료하고 가해자하고 피해자 해서 서로 진정하게 하고 그런 것만 해주세요. 조정 역할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날 저녁에 가해자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더니 과일 이렇게 들고 와서 막 고개를 많이 숙여요. 근데 가해자 사실은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아이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 아이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애들은, 모든 인간은 일부러 했겠습니까? 분해서 그렇고 속상해서 그렇고 오해에 의해서도 그렇고 평소의 감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근데 평소의 감정이라면 우리 아들도 이 사건 자체로는 사소하지만 평소의 감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언짢게 늘 조금씩 했던 것이 누적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들이 과연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날 밤에 왔으니까 몇 시간 있었죠. 오해에 의해서 때렸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대개 자제분도 사실은 속으로는 얼마나 미안해요. 그 마음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묘한 거예요. 그 아이는 때렸어, 폭력 썼어, 그러나 난 오해야,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 근데 순간 발끈한 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아이도 감정이 굉장히 오락가락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아이의 이게 학교에서도 전혀 몰라요. 담임선생님만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아, 여보, 가해자 학생과 그 부모하고 해서 넷이, 엄마하고 두 친구하고 해서, 그 친구를 제가 이름도 지금도 알아요. 예. 그 아이하고 해서 어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당 있잖아요. 유행 타는 식당. 그 식당에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은요 거꾸로도 해보는 거예요.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음식을 사보는 거예요. 가서 사가지고 오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화해하고 서로 그런 장도 어른이 마련해주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면 안 돼요. 애들 싸움에서 어른이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진짜로 갔더니 그쪽에서 흔쾌히 고마워서 나왔어요. 그쪽도 나름대로 음식값이라도 내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고서 너무 미안해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구 얻었어요. 그리고요 담임선생님도 얻었어요. 담임선생님도 우리 아들이라는 제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몇 년간 연락하고 지내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사람 없고 오해에 의해서 입술 터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친형 중에 한 분이, 야, 너 공부 잘하는 애하고 사귀어라. 그래서 제가 갸우뚱해서요, 일단 고민이 돼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갑자기 문득 형한테 질문했어요. 형, 그럼 공부 반에서 꼴등하면 아무나 사귀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사귀니까 형 말 잘 듣는 거네?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반 1등은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 형이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사귀는데 형은 왜 공부 때문에 사귀라고 그래? 형이 그다음부터는 일체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 얻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람 얻어. 46편이었고요. 47편은요. 정말 또